안녕하십니까. 웹소설 공학연구소입니다. 웹소설에서 긍정과 원경, 이론은 알겠는데 막상 글을 쓰려고 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뭘 가까이 보여줘야 하는데 모든 걸 자세하게 쓰자니 글이 느려지고 그렇다고 전부 간단하게 쓰면 장면이 밋밋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전투, 일상, 로맨스 세 가지 상황을 놓고 어떤 것은 긍정으로 보여주고 어떤 것은 원경으로 넘겨야 하는지 딱 정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투 속 원경과 긍정. 먼저 전투입니다. 전투에서는 기본적으로 공격의 흐름은 원경, 공격의 결과는 긍정,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몬스터가 진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원경입니다. 몬스터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전체적인 전투의 흐름을 보여주는 장면이니까요. 여기서 굳이 몬스터의 오른발이 바닥을 박찼다. 무릎이 굽혀졌다. 몸이 앞으로 기울였다. 이렇게 하나하나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전투에서 평범한 움직임은 묶어줍니다. 몬스터가 진석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공격이 적중하는 순간, 이때는 가까이 갑니다. 진석이 검을 휘둘렀다. 검날이 몬스터의 어깨를 파고들었다. 여기서는 긍정입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봐야 할 핵심은 검을 휘둘렀다가 아니라 검이 적중했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시 멀어집니다. 몬스터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전투의 흐름을 다시 보여주는 거죠. 전투에서 긍정으로 잡아야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공격이 적중하는 순간. 검이 몬스터의 목을 스쳤다. 두 번째, 피해의 결과. 갑옷에 금이 갔다. 세 번째, 감정의 변화. 진석의 눈이 커졌다. 네 번째, 승패를 바꾸는 결정적인 행동. 진석의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다. 이런 장면은 가까이 보여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독자가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런 것들은 굳이 긍정으로 잡지 않아도 됩니다. 걷기, 달리기, 평범한 무기 휘두르기, 반복되는 공격, 이미 독자가 알고 있는 행동. 예를 들어, 진석이 오른발을 내디뎠다, 왼발을 내디뎠다,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발을 뒤로 당겼다. 이렇게 전부 보여주면 전투가 오히려 느려집니다. 그냥 진석이 달려들어 검을 휘둘렀다. 이렇게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순간에 검이 몬스터의 목을 갈랐다. 여기서 카메라를 붙잡는 겁니다.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긍정으로 잡을 것은 동작보다 변화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것보다 손이 떨리는 것, 검을 휘두르는 것보다 검이 부러지는 것, 눈을 뜨는 것보다 눈빛이 변하는 것, 주먹을 쥐는 것보다 손에 피가 날 정도로 힘을 주는 것, 이런 것들이 긍정으로 보여줄 가치가 높습니다. 두 번째, 일상 속 원경과 긍정. 그럼 일상에서는 어떨까요? 여기선 기준이 조금 달라집니다. 평범한 행동은 원경, 감정이나 의미가 있는 대상은 긍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진석이 카페에 들어갑니다. 진석은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굳이 문손잡이를 잡았다, 손잡이를 아래로 내렸다, 문이 열렸다, 오른발을 내디뎠다, 이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 행동 자체에는 특별한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테이블 위에 중요한 물건이 하나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진석이 과거에 누군가를 떠올리게 만드는 낡은 머그컵을 발견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진석의 시선이 테이블 위에 멈췄다. 낡은 머그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컵 가장자리에는 작은 금이 가 있었다. 여기서는 긍정으로 들어갑니다. 컵이 단순한 컵이 아니라 이야기에서 의미를 가진 물건이 됐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 긍정으로 잡아야 하는 건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 진석의 손이 멈췄다. 두 번째, 중요한 물건. 책상 위에 낡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다. 세 번째, 관계의 변화를 보여주는 행동. 진석이 내민 손을 상대가 잡지 않았다. 이런 것 가까이 보여줄 가치가 있습니다. 반대로 밥을 먹는다, 집에 들어간다, 옷을 입는다, 컴퓨터를 켠다. 이런 평범한 행동들은 이야기에서 특별한 의미가 없다면 굳이 긍정을 잡지 않아도 됩니다. 진석은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켰다. 이 정도로 넘어가도 됩니다. 그런데 컴퓨터 화면에 자신의 이름이 떠 있다면 이제 달라집니다. 진석의 손이 마우스 위에 멈췄다. 화면 중앙에 자신의 이름이 떠 있었다. 이때는 긍정입니다. 평범했던 컴퓨터가 중요한 정보가 되는 순간이니까요. 세 번째, 로맨스 속 원경과 긍정. 로맨스에서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합니다. 원경은 관계와 분위기, 긍정은 감정과 신호. 예를 들어 두 사람이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진석과 그녀는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이건 원경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와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녀가 진석을 좋아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면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갑니다. 그녀의 시선이 진석에게 머물렀다. 긍정입니다. 진석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황급히 시선을 돌렸다. 귓불이 붉어져 있었다. 이것도 긍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녀는 진석을 좋아했다라고 설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독자가 시선 회피, 붉어진 얼굴, 보고 감정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로맨스에서 긍정으로 잡아야 하는 건 딱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선, 그녀의 시선이 진석에게 머물렀다. 두 번째 표정의 변화, 그녀의 입꼬리가 아주 조금 올라갔다. 세 번째 거리의 변화,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다. 네 번째 작은 신체 행동, 그녀의 손끝이 진석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다섯 번째 상대방의 반응, 진석이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특히 로맨스에서는 상대방의 반응을 긍정으로 잡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로맨스에서는 공경과 긍정을 단순히 장면 크기로만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과정 자체를 카메라의 거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원경, 진석과 그녀는 나란히 앉아 있었다. 조금 가까워집니다. 그녀가 진석 쪽으로 몸을 조금 기울였다. 그리고 더 가까이. 그녀의 손끝이 진석의 손등에 닿았다. 마지막으로 아주 가까이. 진석의 손이 멈췄다. 이렇게 하면 독자는 작가가 두 사람이 가까워졌다고 설명하지 않아도 두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느낍니다. 다섯 번째, 세 장르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투에서는 공격의 흐름은 원경, 적중과 변화는 긍경, 일상에서는 평범한 행동은 원경, 감정과 의미 있는 대상은 긍경, 로맨스에서는 관계와 분위기는 원경, 감정과 신호는 긍경. 결국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멀리 보내고 독자가 반드시 봐야 하는 순간은 가까이 보여주는 겁니다. 여섯 번째, 긍정이라고 무조건 자세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긍정은 자세한 묘사다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긍정이라고 해서 그녀의 손가락이 첫 번째 마디부터 천천히 움직였다. 손목이 아주 조금 돌아갔다. 손등에 핏줄이 보였다. 이렇게 전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은 정보를 많이 넣는 게 아닙니다. 독자의 시선을 한 곳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녀의 손끝이 진석의 손등에 닿았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긍정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로 오늘 내용을 정말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투, 공격의 흐름은 멀리, 적중과 변화는 가까이. 일상, 평범한 행동은 멀리, 감정과 의미 있는 대상은 가까이. 로맨스, 관계와 분위기는 멀리, 감정과 신호는 가까이. 그리고 긍정을 쓰려고 할 때마다 이 질문 하나만 해보십시오. 이건 독자가 꼭 자세히 봐야 하는가? 그렇다면 가까이, 아니라면 지나갑니다. 웹소설은 모든 행동을 카메라에 담는 게 아닙니다. 독자가 봐야 할 순간을 골라서 보여주는 겁니다. 같은 장면을 보여주더라도 누구의 눈으로 보느냐에 따라 장면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시간에는 웹소설의 시점과 카메라의 위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웹소설 공학연구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